안녕하십니까, 걸프 넘버원의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낮은 감정지구하고 장기 감정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 지역인데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언론 기사와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후반부의 향후 개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주관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최근에 많이들 이렇게 지금 톡방이나 이렇게 밴드 같은 데다가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이 좀 해주시고 동네에다가 주변에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개발 계획을 좀 간단히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요게 지금 2023년 초에 제가 이제 다운받았던 거라,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강 이신도시라든가 환경재생 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서울 고촌부터 제2 외곽까지 이 사이가 지금 보면 대부분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좀 느낌이 아마 있으실 건데,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사이는 이미 거의 빽빽하게 개발이 돼 있고, 여기 이제 비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제2외곽 요것까지가 지금 해서 이제 김포 도시기본계획상 여기가 남북권역, 여기는 이제 북부권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북권역에 현재 개발이 집중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남부 중에서 이런 데 빠져 있어? 라고 하시는 데가 이제 느껴질 텐데, 실제로 고촌 지역은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이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김포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곳들은 사실은 여기 위쪽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기 비어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다 농업진흥구역,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절대농지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이런 절대농지는 실제로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농지에 대해서는 또 농지협의가 사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런다고 안 되냐? 그것도 아니죠. 실제적으로 김포도시공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당 부분 땅들이 절대 농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개발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까 되다 보니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김포도시공사가 이거를 공영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장기 감정지구, 낮은 감정지구 를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가 지금 한강 신도시잖아요. 한강 신도시까지는 현재 지금 개발돼 있고, 여기는 이제 걸포동,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걸포동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포동하고 한강 신도시하고 요 사이, 그러면 여기 있는데 여기도 개발돼야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걸포 4지구, 그럼 결국은 다 개발되고 남은 땅 여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말이 많은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장기 감정지구, 낮은 감정지구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강 신도시 개발되고 걸포지구 개발되고 이 사이가 계속 뜨거운 감자처럼 어떻게 보면 이슈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압력도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토지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도 막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접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는 민간 개발이다 공영 개발이다 하는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장기 감정지구 같은 경우 2017년에 도시 개발이 이미 추진이 지금 진행을 해서 주민 제한 신청을 동의율을 72.8%로 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에 수용 불가 통보가 왔고요. 그 아래 낮은 감정은 작년 9월에 주민 제한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계속 반복이 되겠죠. 현재 지금 장기 감정지구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고, 요 아래가 지금 낮은 감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5호선 요번에 연장 발표됐죠? 5호선 연장 발표되는 데서 김포시가 추가로 요구한 게 어디냐? 이 김포경찰서역을 원했어요. 여기가 이제 감정역 김포경찰서역 요 사이가 되겠고, 요게 지금 인천 2호선 연장하는 건데, 요 노선이 어디냐? 이쪽 감정으로 해서 걸포북변으로 해서 시내폴리스에서 킨텍스로 연장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인천 2호선이라든가 5호선 연장되는 거에서 여기
나진 감정, 장기 감정 요 두 지구는 굉장히 큰 교통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막 말들이 많고 집단 민원을 내기 시작하느냐? 이게 아까 장기 감정지구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수용 불가 통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6월 달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용역을 하나 발주를 해요. 어떤 용역을 발주하느냐? 신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하는 걸 내고요.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어디다 하느냐? 3개 지구를 하는데 면적이 60만, 27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 될지 누가 알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아는 사람들은 또 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금 현재 60만은 장기 감정지구, 낮은 감정지구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27만은 걸포 5지구 또는 요 사이에 있는 감정동 공구상가. 그래서 요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일 거고 60만은 이거 2개일 것이다 라고 거의 이제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김포시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이럴 것이다 강력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발표가 나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낮은 감정이라든가 장기 감정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왜 개발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향후 어떤 방향을 보게 되면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면 지금 그 낮은 감정, 장기 감정 하는 데가 이제 김포 본동에 해당을 해요. 남부생활권 중에서도. 근데 여기서 감정동, 걸포동 이쪽에 도시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일단은 개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 이제 도시개발을 추진을 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현재 남부생활권의 계획 인구가 얼마다? 62만 2천이다. 2035년까지 73만 8천을 인구를 계획을 셌어요. 그런데 2019년 계획 당시에 여기 인구가 얼마였냐? 39만 명인데 2035년에 62만 명을 가려면 얼마가 증가해야 돼요? 23만 명이 증가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남부생활권 안에 한강 이신도시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봐도 한강 이신도시도 역시 뭐 해봤자 한 10만 정도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 많은 추가로 이 13만 이상의 인구들을 어디서 더 끌고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낮은 감정, 장기 감정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다? 이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인데 어떻게 된다? 주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주거는 계속 인구 증가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쪽 지역이 아까 이제 제가 쭉 개발됐다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장기 감정, 낮은 감정, 이 걸포 오지구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주거 위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땅은 결국 또 어디다? 여기 걸포동, 사우동, 풍무동에 있는 이 절대농지들이 또 하나 향후에 개발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사실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역시 개발은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갈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뭐 개발 부담, 어떤 개발 환수에 대한 어떤 각종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김포시 협의서부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포시 협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도라든가 농림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왜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느냐, 여기 말고 딴 데를 개발해라, 농업진흥지역은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그나마 반대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지만 민간개발 같은 경우는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인허가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의 결과고요. 문제는 이제 개발 시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개발을 해서 공영개발로 해서 하면은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저것 요구 조건 하면서 조건부로 이렇게 좀 받아주면서
가면 진행은 될 텐데, 문제는 개발 시기라는 게 뭐냐면 현재 김포시 안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누가 한다? 도시관리공사가 한다. 근데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시내폴리스 하고 있죠. 한강 시내폴리스 풍무 역세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걸포 4지구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감정 4지구도 있고요. 김포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는데, 이쪽에 장기 감정이라든가 낮은 감정지구까지 다 이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던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시기는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은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너무 적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김포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개발 시기는 실질적으로 예측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낮은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건가, 아까 제가 주로 주거 위주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장기 감정이라든가 장기 감정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장기 감정,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낮은 감정지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쪽 지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도로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요 가운데 이게 그 큰 도로가 있으니까 요거는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주 메인 도로가 여기서 들어오는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쪽 축하고 여기에서 지금 걸포동에서 나오는 요쪽 축이 아무래도 요 지구에서 크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런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갈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체계가 갈지 모르겠지만 도로 축은 한 요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가 이 낮은 포천 주변으로는 분명히 이제 아까 주거 위주로 간다 했으니까 주거가 들어오겠지만, 장기동은 여기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결국은 여기도 이쪽까지는 어느 정도 이 도로를 주변으로, 위쪽은 주거보다는 비주거로 들어올 가능성도 꽤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아주는 게 보통 토지용상 그게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많이 토지용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일단 들고 있고요. 하지만은 어떻게 된다, 아까 일반적으로 주거 위주의 도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포 5지구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아래가 이제 그 걸포 4지구거든요. 걸포 4지구가 이제 공동개발을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은 공동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가 보시면은 지금 뭐 한옥마을이라든가 여기가 지금 이제 뭐 그런 저밀 저층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단독주택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요 위쪽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이고 이것도 공동으로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고층의 아파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층의 연립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여기는 뭐 구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도로 체계는 기존에 있던 뭐 메인 도로를 두고 나서 그냥 세부 필지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정도의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기 감정이라든가 낮은 감정, 그다음에 걸포 5지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뭐 이제 좀 더 진행 상황을 보고 제가 필요하면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내용이 도움이 되시거나 뭐 이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